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아마존. 네, 요즘 뜨고 있는 아마존이요. 요즘 뜨는 건가요? 그렇죠. 옛날부터 떴었죠. 네, 아마존의 행보를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아는 것들 중에는 뭐 IMDb, 뭐 자포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자포스도 있고, 뭐 홀세일즈라는 것도 있고요. 여긴 없네요. 되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고 인수 합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큰 키워드는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매출이 260조 원. 엄청나네 매출이면. 네. 그리고 순이익이 101억 달러 정도 되네요. 101억 달러면은 엄청난 거죠. 자, 일단은 아마존이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은 아마존은 리테일, 아마존 프라임을 통한 서비스 락인, 로열티, 그리고 AWS, 그리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AI, 알렉사라고 하는 AI, 그리고 오니채널 리테일, 그리고 로지스틱스 서비스. 이렇게 크게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마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리테일로 시작했고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을 했고 그게 점점 시장을 커가면서 이제 일반적인 제품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 확대하면서 그 중심에 아마존 프라임을 뒀어요. 그래서 서비스 락인을 하게 돼요. 아마존 자체는 직매입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오픈 마켓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접 물건을 사게 해서 사서 그거를 배송을 시키는 서비스예요. 쿠팡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쿠팡은 아직은 오픈 마켓이 아니라 그 직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하려면 물류센터가 있어야 되고 물류창고들이 되게 물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라 그걸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마존은 그걸 만들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 AWS, AI, 그리고 오니채널 리테일,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아마존 고래든지 아니면 홀세이즈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뭔가 저점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류에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를 통해서 좀 더 사용자들한테 빨리 다가갈 수 있는, 배송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씩 보죠. 네. 자, 리테일은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상품을 사게 되는데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매입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되게 빨리 배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마존이 미국 내에서 시작했을 때 이제 뭐 이틀 안에 배송을 해준다. 와. 미국에서는 그걸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옛날에. 그런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성공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마존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점점점 볼륨이 커지게 되고. 그러나 매출은 늘어나지만 이익은 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이틀 안에 배송하려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뭐 로열티 프로그램 같은 건데, 아마존 가입자가 북미 기준으로 북미 인구의 3분의 1이 한 1억 1천만 명 정도가 쓰고 있다고 치고. 진짜 엄청나네요. 아마존 가입자가요. 근데 그 중에 프라임 가입자는 6,300만 명이에요. 근데 이 프라임 가입자가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프라임 가입자가 되면은 뭐 일, 무료 배송, 뭐 아니면은 음악, 동영상, 아마존 프라임의 서비스, 비디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공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더 많이 아마존에서 물품을 산다는 거죠. 상품을. 자기가 회비를 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싸게 해주거든요. 싸게 해주니까. 배송도 이제 뭐 있고요. 공짜. 그래서 일반 가입자의 2.4배 정도 쓰게 된다. 라는 거죠. 한 130만 원 연간 한 쇼핑몰에서. 그렇죠. 엄청난 코스트코에서도 거예요. 이런 비슷한 모델이 있지만 코스트코는 거기서 돈을 벌거든요. 회원비에서 돈을 버는데 아마존은 거기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거를 사용자들한테 돌려주고 서비스 락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서버가 어느 특정 시점에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은 땡스기빙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확장이 필요한데 갑자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서버를 많이 구축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그 다음이 되면 이제 그게 시즌이 끝나면 이게 다시 그러니까 서버가 안 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AWS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와서 거기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고 AWS를 통해서
지금 아마존이 전체 매출, 아마존 그룹의 전체 매출의 10%가 AWS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의 50%가 AWS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AWS가. 그리고 지금은 엄청 그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한 AWS, 아마존 AWS를 한 10년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 그냥. 그죠. 돈 수익도 못 얻으면서 결국 이제 그 시대를 이제 작년, 재작년도 맞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 절대 강자가 이제 또 MS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애저. 네, 애저가 이제 또 MS가 이번에도 1조 달러 찍었, 네, 그러니까 1조,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네, 있으니까. 애저라는. 자, AI가 있죠. 빼놓을 수 없죠. 예, 아마존이 여러 가지 스마트폰도 만들고 타블렛도 만들고 했었는데 다 망했어요. 다 그런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모여갖고 결국에는 알렉사라는 에코라는 이제 그 음성 비서 시스템, 그 비서 스피커를 만들었고, 음성 비서 스피커를 만들었고, 그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아마존이 그 시작에 포문을 열었고, 구글 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고, 아마존 알렉사도 사용자 접점을 위해서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뭐 정부에도 들어가고, 뭐 시계에도 들어가고, 뭐 되게 많은 디바이스들에 들어가고, 차에도 들어가고요. 그건 결국에는 다 클라우드에서 다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접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알렉사라는 그 서비스가 크게 그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를 통해서 사용자 접점을 늘리는 게 아마존의 목표라고 저는 봐요. 접점을 늘려서 뭐 어떤 매출 이걸 증대하는 목적인가요? 매출도 있죠. 뭐 쇼핑도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들이 되게 무궁무진해질 수 있고요. 앞으로 앱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도 있겠지만 음성으로 인한 그런 앱들, 스킬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에코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아마존이 그런 스킬셋들이 되게 많아서 이미 에코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사용성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옴니채널이라고 리테일이라고 해서 아마존이 요즘에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선 배송이라든지 아니 신선하는 뭐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고처럼 무인 상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홀세일이라든지 프리미엄적인 뭔가 홀세일이라든지 제품 상품들 그런 것을 통해서 접점을 또 오프라인에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온라인만 하다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시장도 막 무시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도 있고. 예, 아마존 고도 있고. 자, 이제 제가 제일 말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물류. 쿠팡도 지금 물류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인터넷으로 오프라인으로 받을 건데 거기서 시간을 얼마큼 단축하느냐, 그 금액을 그 코스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물류 코스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커머스 시장은 다 누가 먹을 건지가 결정이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아마존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 사진에 보시는 거는 키바라고 하는 로봇이거든요. 로봇이 다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화된 그 물류들을 배송하고, 그러니까 그 물류센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정해진 것들을 다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라고 해서 프라임 에어라고 해갖고 비행기들도 몇 개 샀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래서 UPS라든지 페덱스라든지 이런 데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네, 원래는 걔네들을 이용해서 배송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UPS나 페덱스. 근데 그게 없어지고 직접 배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해서 저 트럭으로도 이제 배송도 하고, 그렇죠. 직접 이제 배송이 나온 거예요, 물류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거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그 라스트 마일 서비스들도 딜리버리도 지금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라임 이렇게 프라임 에어라는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봇을 이용한 배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무서운 건 그런 거거든요. 서비스에 대한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 미디어컨 서비스들도 있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접점이 될 수 있는 스피커들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물류거든요. 물류까지 만약에 이들이 잡는다고 하면은 정말 무시 못할 회사가 된다. 그래서 이미 1조 달러인데 아마존은 뜬다. 더 뜰 거다. 제일 무서운 회사다. 끝.